그녀의 두 번째 첫사랑. 산등성을 타고 넘던 달이 호두나무 꼭대기에 걸터 앉아 쉬고 있다. 달빛 아래서 실하게 익어가고 있는 호두를 청설모가 훔쳐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는 건 투다. 투는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고 호두나무 아래 엎드려 있다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나도 사납게 짖으며 달려간다. 그러다 언젠가 청설모 한 마리를 물고 온 적이 있다. 창밖을 내다보고 있던 월인이 올해는 투 덕에 호두를 좀 딸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청강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난다. 월인은 뒤돌아본다. 방에서 나오던 청강과 눈이 마주친다. 잠이 안 와요. 커피 한 잔 마시려고요. 청강은 말한다. 애써 명랑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청강의 얼굴엔 금방 소나기라도 퍼부을 듯한 얼굴이다. 내가 가져다 줄게요. 잠이 안 올 땐 커피보단 우유가 좋아요. 잠이 안 온다면서 커피를 마시려 하는 것도 그렇지만 날이 지날수록 꽃그늘이 짙어지는 게 더 걱정이다. 저렇게 야위어 가다가 쓰러져 눕는 건 아닐지. 월이는 그런 생각을 하며 주방 쪽으로 간다. 커피가 마시고 싶어요. 2층에서 냉커피로 얼음 넣고 한 잔 가득 주세요. 청강은 실내화를 끌면서 2층 계단으로 향한다. 잠이 안 온다면서. 월이는 뒤돌아서 청강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커피를 마시든 안 마시든 어차피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청강은 계단을 오르면서 외친다. 그럼 어쩔 수 없군요. 월이는 혼잣말을 하며 다시 발걸음을 뗀다. 월이는 커피를 타서 얼음을 넣는다. 그리고 청강이 좋아하는 곶감도 몇 개 꺼내 쟁반에 담는다. 청강은 2층 거실 창가에 다가서서 어둠 속에 엎드린 호수를 내려다보고 있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잤었어요. 청강은 급히 눈물을 감추고 소파에 앉는다. 내일 병원에 다녀올까요? 월이는 청강의 눈물을 못 본 척 태연하게 대한다. 병원은요, 원인을 제가 아는데요. 이건 다른 병이에요. 마음의 병. 내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아요. 그 어두운 구멍은 끝이 보이지 않고 나를 집어삼키려고 해요. 월이는 고개를 끄덕인다. 달리 뭐라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없다. 아저씨, 저 그 남자가 보고 싶어 죽을 것 같아요. 웃음 띤 얼굴로 월인을 바라보던 청강은 그러나 갑자기 흐느낀다. 그러다가 아예 엎드려 엉엉 소리 내어 운다. 어깨까지 들썩이며 엎드려 울고 있는 청강은 영락없이 실현당한 소녀다. 월이는 가슴이 먹먹해져서 그저 바라보고만 있다. 얼마쯤 울다가 허리를 편 청강은 결심한 듯 단숨에 커피를 벌컥벌컥 마신다. 그리고 연이어 개걸스럽게 곶감 하나를 다 먹어 치운다. 과장된 식탐으로 마음의 고통, 아니 결별의 아픔을 잠깐이라도 잊어보려는 것일까? 그 나쁜 놈이 뭘 했는지 아세요? 자기는 복잡한 거 딱 싫대요. 그래서 내가 뭘 그렇게 복잡하게 했냐고 했더니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 여자하고 연애하는 거 자기 체질이 아니래요. 자기는 총각인데 유부녀하고 만나고 싶겠냐고. 기억하든 못하든 당신이 유부녀인 게 그게 현실이라고. 사실은 지금까지 내가 아픈 것 같아서 받아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는 못 받아준다. 기억이 없다고 결혼한 유부녀가 그러면 되겠느냐고. 남편과 자식도 생각하라고. 그놈이 저한테 충고까지 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자존심 상해서 잊어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맘대로 잘 안 돼요. 청강은 또다시 엉엉 운다. 월이는 벌써 세 번째 같은 말을 청강에게 들어서 이제 다 외울 것 같다. 청강은 그 남자의 말을 잊지 않으려는 듯, 그래서 그 남자를 향한 마음을 비우려는 듯 그 남자가 한 말을 월인 앞에서 되씹어 뱉는다. 아저씨, 저랑 섹스할래요? 청강은 눈물을 훔치면서 월인을 바라보고 웃는다. 월인은 당황스러워서 대답을 못한다. 청강은 아닌 것이다. 하지만 얼마나 바라던 일인가. 청강을 부둥켜 안고 뜨거워지고 싶었다. 아니, 지금이라도 그러고 싶다. 청강의 몸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를 세듯이 어루만지면 청강을 친친 동여맨 기억상실의 사슬이 마술처럼 풀릴 것 같다. 그런데 왜 선뜻 청강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지 못할까? 이 어색함, 이 민망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래 하자, 이 한마디면 되는데 그 말이 제 무게를 못 이겨 저 발바닥 아래로 처박히고 만다. 마음에 없는 사람하고 관계를 해서는 안 돼요. 청강 씨한테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어요. 월이는 청강의 손을 붙잡고 침대로 가는 대신 충고를 던진다. 청강이 아닌 청강의 사랑, 지금 앞에 서 있는 이 도발적인 여자의 사랑을 얻을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러나 지금 청강에게 나는 모르는 아저씨일 뿐이다. 청강이 아무하고나 섹스하도록 하고 싶지는 않다. 그 아무나가 나일지라도
차라리 사랑에 빠진 그 남자하고 사랑하게 하는 게 낫지. 천강신 나를 사랑하지도 않잖아요. 월이는 걷잡을 수 없이 달려드는 생각들을 떨쳐내고 청강을 바라본다. 어쩔 수 없이 배어나는 안타까움을 월인도 느낀다. 그 나쁜 놈을 잊고 싶어요. 시간이 지나야죠. 모든 일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지니까 그렇죠. 죽을 만큼 아프고 나면 차츰 내리막길이 와요.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그래요. 미움도 고통도 끝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 다음에 찾아오는 또 다른 사랑이 천강씨 사랑이 나였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천강씨가 원해도 망설이지 않을게요. 저한테 사랑을 기대하지는 마세요. 그럴 수 있었다면 진작에 했겠죠. 청강은 씁쓸하게 웃는다. 월이는 고개를 끄덕인다. 아저씨, 망치 좀 찾아주세요. 청강이 먹던 곶감을 집어던지고는 벌떡 일어난다. 갑작스런 청강의 태도에 월이는 어리둥절하다. 아저씨는 그냥 계세요. 제가 찾을게요. 창고에 있죠? 청강은 계단을 내려가다 말고 뒤돌아보며 말한다. 내가 꺼내줄게요. 뭐 하려고 그래요? 기타를 부숴버릴 거예요. 청강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기타를 가지고 나온다. 월이는 난감하다. 말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망치를 내어줄 수도 없다. 들어가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청강은 정원등을 환하게 켜고 밖으로 나간다. 내가 가져올게요. 기다려요. 하지만 기타를 부순다고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시간이. 내가 먼저 말라 죽을 거예요. 청강은 막무가내다. 알았어요. 가져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요. 어쩔 수 없이 월이는 청강을 세워놓고 정원을 가로질러 창고로 간다. 창고에서 망치를 찾아 나오는데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청강이 투를 부르며 길가로 달려나가고 있다. 어쩐지 다급하고 심상찮은 느낌이다. 그제야 월인도 꼬리를 치며 달려왔어야 할 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다. 청강의 모습이 사라지고 난 뒤다. 어둠 속에서 외마디 비명이 들려온다. 청강의 목소리다. 그리고 동시에 기타를 땅바닥에 내리치는 소리가 난다. 달려가 보니 길바닥에 투가 널브러져 있다. 저만치 가로등 불빛 아래는 재욱이 키우는 어쩌면 진돗개일지 모르는 황구가 이쪽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 그 자세가 어찌나 무덤덤한지 조금 전에 투의 목덜미를 잔인하게 물어뜯은 개라는 생각이 안 든다. 녀석이 평소에도 사납게 짖거나 으르렁대는 걸 한 번도 본 적 없다. 지금도 황구는 흥분한 기색조차 내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섬뜩할 정도로 위협적이다. 황구가 슬그머니 시선을 거두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그제야 월이는 쪼그려 앉아 투의 상태를 살펴본다. 목덜미에서 피가 흥건히 묻어난다. 사지가 늘어져 있고 맥박이 뛰지 않는다. 죽은 것 같습니다. 묻어주고 들어갈 테니까 청강씨는 들어가세요. 월인이 청강을 등 떠미는데 언제 나왔는지 장모와 해주가 다가오다가 죽은 투를 보고 놀라서 우뚝 멈춰 선다. 해주는 망치를 들고 있는 월인을 바라보며 겁에 질린 얼굴이다. 아빠가 죽였어요? 해주가 울먹이며 묻는다. 장모는 아니라는 듯 달래는 손짓으로 해주의 어깨를 끌어당겨 감싸 안는다. 아니야 해주야. 개들끼리 싸웠어. 윗집 개가 그러는 걸 엄마가 보고 달려가서 기타로 쫓았는데 너무 늦은 것 같구나. 월이는 망치를 뒤로 감추고 서둘러 변명한다. 해주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월이는 청강과 해주를 정원으로 밀어내다시피 한다. 정원까지 밀려난 청강은 망가진 기타를 정원석에 툭툭 치며 울분을 삭인다. 월이는 장모가 가져다준 하얀 수건으로 투를 감싼다. 도도해서 죽은 거야. 겁도 없이 저보다 몇 배는 더 큰 개한테 대드니 이런 꼴을 당하지. 괜히 서울서 데려왔어. 장모가 안타까워 어쩔 줄을 모른다. 월이는 투가 늘 엎드려 있던 호두나무 근처의 땅을 파고 묻는다. 작은 봉분을 만들면서 보니까 언제 왔는지 해주가 곁에 서 있다. 내일 호두나무에 이름표를 해걸자. 월인이 봉분 위에 나뭇가지를 세우면서 말한다. 해주는 고개를 끄덕인다. 정원을 둘러보아도 청강은 보이지 않는다. 장모가 해주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월이는 괜히 하늘을 올려다본다. 달이 어느새 지붕 위로 올라가 있다. 이제 호두들은 온전히 청설모의 차지가 될 것이다. 장서방, 은진이가 안 보이는데. 집으로 들어갔던 장모가 다시 나오더니 소리친다. 2층에 올라가 보셨어요?
집 안에는 없는 것 같네. 해주 말로는 집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산책하러 갔나? 월이는 혼잣말을 하며 길 쪽을 굽어본다. 남쪽 길에는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불을 밝히고 있어 배나무 밭과 공방에 가려진 곳 말고는 길이 훤히 보인다. 그러나 그 길에는 청강은 물론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다. 기타만 여기 있네. 장모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정원성 옆에 부서진 기타가 쓰러져 있다. 북쪽 산 아랫길은 황토집을 지나면서부터는 암흑천지다. 월이는 무작정 그쪽으로 달려간다. 청강씨, 청강씨 불러보지만 대답이 없다. 월이는 중간쯤 가다가 돌아선다. 어둠에 적응되고 나니까 시야가 트여 어둠 속이라도 보이긴 보이는데 그 길에도 사람의 흔적은 없다. 월이는 장모를 안심시켜 놓고 차를 몰고 나간다. 호반로를 달리면서 상향등을 켜고 눈으로 길 먼 곳까지 빠르게 훑어보지만 청강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 울타리 너머 자전거 길도 텅 비어 있다. 혹시 집안 어디에 있는 건 아니었을까? 아니 어쩌면 뒷집에 가서 싸우고 있는지도 모른다. 뒷집 할머니는 주인 없는 개한테 밥을 준 죄밖에 없는데 보복하려고 개를 찾으러 갔나? 별의별 생각이 드는 건 그 사이 여기까지 걸어오기엔 거리가 너무 멀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월이는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는다. 그러나 편도 2차선이지만 갓길이 거의 없는 좁은 도로인데다 커브가 계속되어서 차를 돌리기가 여의치 않다. 거기다 갑자기 반대 차선으로 차들이 연이어 달려오고 있다. 차를 돌릴 기회를 보며 달리다 보니 어느새 읍내까지 거의 다 와간다. 결국 읍내 입구 사거리 신호등 앞에서 차를 돌린다. 핸들을 꺾어 유턴하면서 라이트 불빛을 따라 읍내 방향을 쳐다보는데 길 중간에 여자가 등을 보인 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월이는 급히 방향을 바꾸어 그쪽으로 내달린다. 라이트 불빛 속에 들어온 여자는 청강이다. 시간이 얼마 안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 벌써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게 놀라울 뿐이다. 월인이 조심스럽게 옆으로 다가가도 청강은 한눈 팔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앞으로만 나아간다. 생각해보니 오늘이 기타 강습이 있는 날이다. 월인은 공사 중인 곳에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린다. 그제야 청강은 놀라서 월인을 바라본다.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세요? 이 시간에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청강은 손등으로 눈두덩을 훔친다. 월이는 비로소 청강이 울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다. 무섭지 않았어요? 내가 데려다 줄게요. 어딜 가는지 말해보세요. 아저씨, 그 남자 좀 죽여주세요. 청강은 울음을 터뜨리며 풀썩 주저앉는다. 이젠 전화도 안 받아요. 만나서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 남자 죽이러 가는 길이에요. 그럼 예, 안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대신 죽여줄게요. 그래 주세요. 아저씨, 부탁이에요. 그 남자가 어디에 있는지 갑시다. 차에 타세요. 월이는 먼저 장모에게 전화를 걸어 청강을 찾았다고 걱정하지 말고 주무시라고 전한다. 청강을 태우고 읍사무소 문화센터로 간다. 하지만 읍사무소 1층 현관만 불이 켜져 있고 다른 곳은 이미 불이 꺼져 깜깜하다. 문화센터로 쓰는 3층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은 청주에 있어요. 청주에 그 사람이 운영하는 음악학원이 있어요. 감회에 젖은 듯 어둠 속에 서 있는 건물을 바라보던 청강은 이윽고 혼잣말처럼 내뱉는다. 밤인데 찾아갈 수 있어요? 예, 찾기 쉬워요. 그럼 가봅시다. 시내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음악학원 간판이 보여요. 간판 옆에는 그 사람이 공연하던 사진도 걸려 있고요. 가수예요, 그 남자. 몇 년 전에 가요제에서 대상 받았대요. 국도로 접어들자 청강의 목소리가 한결 밝아진다. 노래를 잘하겠군요. 그게 웃겨요. 노래는 정말 못하는 것 같아요. 청강은 웃는다. 청강은 그 남자에게로 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모양이다. 노래 못하는 가수군요. 그걸 그 남자도 인정해요. 노래도 못 부르는데 어떻게 대상을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우습죠. 예,